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하늘과 땅의 사귐은 만물을 생성시켜서 어려운 탄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탄생의 어려움이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3번 순의 둔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전에서 사질내 지는 용이 되고 현황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며 나타나는 색깔이 현황이고, 하늘이 용이니 그의 자식 또한 용으로 계승하는데, 그것이 뇌,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은 우레라고도 하였으니 우레소리가 진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잠잠되어 있던 용이 움직여서 세상으로 나오려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술의 둔께를 대하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중천 건께와 중지곤이 짝을 이루듯이 술의 둔과 산수몽이 짝을 이루니 이것을 도전께라고 합니다. 처음 나와서 어리고 목매하니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몽께와 상호 연관된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번 순의 둔께는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하는데, 상괴의 육감수 속에 학괴의 사질뇌가 나올 채비를 하며 모태의 양수 속에서 태아가 출산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의 둔의 전체의 궤상에서 삼리화의 궤상을 유추할 수 있는데, 어렵고 험한 상황을 삼리화의 밝은 지혜로 잘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순의 둔께의 호께는 산지 밖으로 모든 생명체의 씨앗이 두터운 땅 속으로 들어가 어렵게 나오는 뜻을 함께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의 둔에서 학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의 둔께 초구효의 효사는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건우하니라, 머뭇 거리는 것이니 바른데 거처함이 이로우며 제우를 세움이 이로우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구의 양효가 탄생하려고 하는 그 용으로 사질뇌이니 둔께의 주요입니다. 하지만 초구의 위치가 처음 시작하는 아랫자리에 있고 상꾀에 험난한 길이 있으니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중의 태아가 제자리를 잘 잡아야 산도를 통과하듯이 출생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빙빙 머뭇거린다는 뜻도 있지만 너럭바이 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진께의 궤상처럼 땅속에 묻혀서 자리 잡고 있는 바위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정이라는 것은 홀수자리에 양효가 앉았으니 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우라는 것은 순에 둔 초구효가 변하면 8번 수지빗께가 되는데, 수지빗께는 새로이 나라를 세운 때를 의미하니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야 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어려움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이치입니다. 주역의 효사가 판단의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효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2의 효사는 두녀 전여하며 승마 반여하니 비구이면 혼굴이니 여제 정하여 부제라가 10년에야 내제로다. 6.2는 어려운 것이 걷기 어려운 듯하며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도적인가 했더니 청혼을 해오리니 여자가 곧아서 정혼하지 않고 10년 만에야 이에 정혼하였도다 라는 뜻입니다. 두녀 전여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걷기도 어려워서 한 것인데, 6.2호는 늠름한 양효인 초구효가 바로 곁에 있으니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구의 지는 말도 의미해서 초구에게 가려고 말을 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에서 내렸다는 것은 초구의 청혼을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여제 정하여라는 뜻은 정응을 기다리는 것을 굳은 마음으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량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비와 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이효는 초구와는 음량으로 비를 하고 있고 구오효하고는 음양으로 응을 하고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비구에서 구자는 도적구자라는 뜻인데 도적은 강대에서 나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도적이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것은 복희 8개로 육감수 상계가 6이고 학괴 사질례가 4니 이것을 합쳐서 10년이 나온 것이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을 육이효는 유순 중정한 바른 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처신이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배필을 찾는 것도 어렵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기다린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에 둔 육이효가 바뀌면 60번 수택절개가 되는데 순에 둔 깨의 어려운 중이지만 정도를 알고 자신의 뜻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수택절개로 나타냅니다. 오행상으로 보면 변깨가 본깨를 생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6.3의 효사는 층록무우라 유입우임중이니 군제 기하야 불여세니 왕하면 인하리라. 사슴에게로 나아가지만 몰입꾼이 없음이라. 오직 습 가운데로 들어가미니 군자가 기미를 보아서 그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가면 인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6.3효는 학계의 맨 위에 있고 중을 지났으며 양효 홀수 자리에 음효가 앉아서 응도 없고 비도 없으며 상계의 초입에 있어서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는 사질례가 움직이려고 하지만 상계 육감수는 험하기가 그지없는 것을 마치 큰 짐승을 사냥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큰 짐승을 사냥하려면 몰입꾼이 도와서 사슴을 외진 곳으로 몰아서 잡아야 하는 것인데 사슴을 쫓아서 습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험난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군제 기하야, 기는 김이라는 것으로 조짐을 살핀다는 것인데요. 불여사, 제자리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자는 그 위험한 자리에 가기 전에 조짐을 살펴서 그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에 둔 6.3효가 변하면 수화기재께인데 모든 것이 끝나서 정리정돈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에 둔 깨 학괴는 용이 태어나기 위해 우레가 준동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시작하려면 기운에 충만한 역동적인 그 시점을 조절하기 어려운 그 애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사의 글이 다소 부정적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헤아려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계의 각각의 효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에 둔 학계 중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6.2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내미가 상견례가 진행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신랑 신부가 다툼이 일어나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결혼은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역점으로 순의 둔깨가 수택절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10년을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은 특별한 홍기라는 것이 없는 듯하여 늦게라도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둔이라는 것은 막히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초목의 싹이 굳은 땅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젊고 싱싱한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힘과 상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사가 어렵고 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통변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각각의 스토리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역의 괴에도 그 괴 안에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상세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